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11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K바이오 이런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수급상으로 HLB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4만 주 넘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시장에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미국 대선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트레이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다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상반기 내내 좀 강세였던 종목들의 어떤 이제 그 변화들도 지금 급격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이 제약바이오 쪽은 누가 되든지 좀 수혜를 받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와 이 정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관련이 있는 종목들의 어떤 보유 관련되는 의견들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11월 달에 개최되는 미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제 국내에서 뭔가를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R&D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시장 자체가 미국 아니면 유럽을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 시절 지지하던 이제 프로젝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하는 한 바 있는, 언제든 그러니까 오바마 이제 대통령 있었을 때도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이제 물리친다 이러면서 이전에 어떤 이제 그 정책들을 이제 변화를 많이 주던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기 때도 이렇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투자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방향의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대선 판도에 따라서 산업의 어떤 지형 변화가 여전히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46%로 조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보도 매체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해리스가 좀 앞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시장은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 후보냐 누가 되든지 간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제 지배적이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선 후보의 헬스케어 정책은 대부분 약가이나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또 이전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약가가 높고, 이런 부분이 어떤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제약사들과 이제 약가이나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PBM 업체 압박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상관없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 공통의 어떤 부분이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약간의 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근데 2020년도에 이제 행정명령 통하면 메디케어 약가가 제국 대비 낮아야 된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BM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압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필수 의약품을 생산한, 보통 이제 우리 약물 같은 경우에는 DSDP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가져와서 이제 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 DS를 가지고 와서 이 바이알이든 프리필드 시린지든 이런 데다가 이제 제형으로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이제 원료의 어떤 자급화, 의약품 부족 현상을 계속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위탁하는 CMO는 이제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생산해주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떤 이제 생물보안법 법안 관련되는 부분이 연내되게 되면 요 수혜가 이제 국내 쪽에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절반 정도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돼 있어서 우시 앱텍이 빠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항서제약이 또 같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에도 주가에 영향을 일단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냐 없냐 떠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기 수혜주로 뭐 ST팜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급등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CDMO 관련되는 부분. 보통 이제 대형 생산은 그냥 CMO고요. 앞에 중간에 D가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R&D라고 할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R은 이제 이런 겁니다. 후보 물질을 연구하는 것을 그 리서치라고 보면, 디벨로먼트는 이제 뭐 전임상을 한다든지 그다음 임상을 해서 이걸 이제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CDMO는 단순히 이제 그 생산만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D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단계까지 어떤 개발 과정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임상을 할 때 이제 뭐 세포주를 그 주는 경우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세포주까지 개발해 달라 이러면 이제 국내 업종에서 이제 CDMO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캔서 무샷 같은 경우에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캔서 무샷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뭐 지우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있어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들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호재로 일단은 받는 어떤 경우가 많고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이제 미국 기업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아직 이제 거대한 영향, 그러니까 보통 블록버스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죠. 그 다음에 FDA 허가를 받아가지고 의미 있는 매출을 아직 이제 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리보세니카 감내주마비 이제 허가 이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2029년도 목표 3조 이런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그 입장으로 이제 갑니다만,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뭐 시장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일단 좀 약세입니다. 큰 폭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좀 줄줄줄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제 어제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뭐 삼성전자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세였는데, 다시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 다시 때 양봉으로 진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HLB가 이제 2시 반 이후에 최대한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한 8만원대의 어퍼 위로 좀 올리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1일평 저항을 여전히 받으면서 아침에 갭업을 했거든요. 어제 종가가 1,800원이었는데 아침에 970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11,000원대에서 11,400원 여기 구간을 다시 이제 올려놔야 21평이 회복이 되면서 견조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짧게 이제 가격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이제 추가적으로 뭐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려고 하면 요 단기로 이제 7월 9일에 어떤 고점에서 많이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많이 밀리지 않아야 이제 신규 매수가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들어올 때 그 이전에 어떤 고가를 또 넘어가는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1,000원 정도 부근에 붙이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좀 슬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2,000원권에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한 8,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20% 넘게 일단 가격 조정을 보여주면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이나 21일평이 좀 이탈되면서 목요일, 금요일 둘 다 지금 좀 약세 흐름, 거래량은 여전히 좀 작습니다만, 그래서 신뢰도는 뭐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줄줄줄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할 때 강하게 좀 유지해주는, 거래량이 없더라도 이런 모습을 옷장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밑꼬리 형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좀 셌던 게 테라피틱스였거든요. 테라피틱스는
갭업 분봉 나오고 어제하고 그제가 갭다운 양봉이 나왔고 오늘 또 이제 갭업이 시켜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또 9,000원대 지지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좀 쉽게 내려왔던 부분 다시 8,000원대 중반 정도 내려와서 21 이평의 지지 흐름은 지금 거의 한 8일 정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거래가 늘면서 이런 어떤 양봉의 모습을 지금 7월 초 이후에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2주 넘게 이제 굉장히 좁혀져 있는 수렴형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지를 좀 더 견조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이평에서 붙이지 못하고 지금 5,500원대 5,000원 중반 정도까지 해서 지금 원봉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이제 양봉으로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좀 작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큰 흐름이 나오든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강보합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고 바이오스텝이나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흐름으로 거래량은 여전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자 2시 반 이후에 관리하면서 흐름을 마무리하는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